명종 즉위 3년 데뷔 전, 명종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냐?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다만 내가 무엇을 안다고 정사에 손을 대느냐. 문정왕후는 명종이 작성한 답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종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좌에 앉아 있는 것 뿐이니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노라. 명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종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왜? 그는 울먹였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욕의 순간이 조선 20년을 지배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명종 즉위년 1545 7월 데뷔 문정왕후 수렴청정을 명하다. 명종 즉위 초 창덕궁 인정 전, 어좌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명종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왕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어깨는 용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정가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개가 향한 곳은 어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은 모두 어좌 뒤편 붉은 휘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휘장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그림자는 어좌에 앉은 어린 왕보다 훨씬 크고 또렷했습니다. 정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휘장 너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정왕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군주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의정 윤인경이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비마마. 지금 조정은 어지러운가? 황송하옵니다, 마마. 황송하다는 말은 듣고자 함이 아니니라. 내 묻는 것은 조정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이니라. 영의정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불과 한 달. 이 어린 주상은 아직 정사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대신 조정을 살피겠노라. 그 순간 정가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국사는 모두 내 손을 거쳐 결정될 것이니 대신들은 이를 명심하라. 어좌에 앉은 명종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각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휘장 너머에서 흘러나왔고 대신들은 그 목소리에 복종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어리니 나라의 안위를 혼자 짊어질 수 없노라. 그러하기에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조선을 맡겠노라.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들의 절은 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휘장 너머 보이지 않는 여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이 정각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은 내 손에 있노라. 그 선언과 함께 정각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조선의 모든 명령은 어좌가 아닌 휘장 뒤에서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조선에는 두 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좌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휘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군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니 조정의 일을 모두 재결하였다. 명종 즉위 3일째 대비 전 문정왕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 빛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인종의 국상 절차를 담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응시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 혼자였으나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조정은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문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튿날 인정전 조정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명종은 어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국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정이 열린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휘장 너머에서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의정. 예, 대비마마. 경기 일대 수해보고가 올라왔다 하였는가. 좌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왕을 바라보았으나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피해가 적지 않사온데 구호미를 즉시 풀라. 지체하지 말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침묵했고 명령은 휘장 너머에서 나왔습니다. 문정왕후는 말을 이었습니다. 호족판서는 재정 상황을 보고하라. 예, 마마. 국고가 넉넉지 못하오나 구호에는 지장이 없을 듯하옵니다. 그리하라. 짧은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종의 처소. 명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데뷔 전 문정왕후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서들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인사, 재정, 군사 외교, 모든 결정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왕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를 찾아왔고 그녀는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 조정을 움직이는 것, 나라를 손안에 쥐는 것. 그녀는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고 동시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휘장 뒤 문정왕후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조선이 있었습니다. 내가 놓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을사년 윤원영이 좌찬성에 제수되니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명종 즉위 1년 데뷔 전 문정왕후의 처소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윤원영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조정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절을 올렸으나 그 눈빛에는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님, 조정이 불온합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원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이들이 은밀히 무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겉으로는 주상을 보필한다 하나 실은 누님의 섭정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옵니다. 증거가 있는가? 곧 드러날 것이옵니다. 다만 윤원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하지 않겠나이까? 문정왕후는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후 인정전 조정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유님을 비롯한 대신들이 차례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대신들은 황급히 항변했으나 이미 문서는 왕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종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글자를 읽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휘장 너머에서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상, 서명하시옵소서. 명종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대신들은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전하, 신들은 억울하옵니다. 영모란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러나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명하시옵소서, 주상. 명종의 붓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명종의 처소. 명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인 것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나는 손님이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조정, 을사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이 차례로 처형되었고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원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의정의 자리까지 넘보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날로 커졌고 대신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모든 것을 휘장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명종은 어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명만 하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 명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으나 그의 귓가에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처형당한 대신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귀를 막았으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왕의 삶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대비가 정사를 전단하니 주상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명종 즉위 3년 인정전. 문정왕후는 더 이상 휘장 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어좌 옆에 자리를 마련하고 대신들을 마주했습니다. 명종은 여전히 어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는 투명인간과 같았습니다. 호조판서. 문정왕후가 말했습니다. 예, 대비마마. 올해 세입은 작년보다 어떠한가? 소폭 증가하였사옵니다, 마마. 불사를 일으킬 예산을 책정하라. 봉은사부터 시작하겠노라. 대신들은 술렁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이 불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대비 마마, 그것은.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황공하옵니다. 대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상을 거스르는 것과 같으니라.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종의 처소. 명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상소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올린 불사 중단 요청서였습니다. 명종은 그 글을 읽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상소문에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비 전 문정왕후는 명종이 작성한 답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종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냐?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답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정사에 손을 대느냐. 어마마마, 소자는 다만. 정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명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좌에 앉아 있는 것 뿐이니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노라. 명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종의 처소. 명종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왜? 그는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명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나는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정. 문정왕후는 신하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윤원형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정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명종은 어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는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지배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군주였습니다. 주상이 침전에서 나오지 않으니 신하들이 근심하였다. 명종 즉위 5년 깊은 밤. 명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명종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술은 바닥에 흘렀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명종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낮 왕비의 처소. 명종은 왕비를 찾아갔습니다. 인순왕후는 그를 맞이했으나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명종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을 걸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순왕후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명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중전. 명종이 작게 불렀습니다. 인순왕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명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순왕후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명종의 어린 시절. 명종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아들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를 안아주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지켜주마. 어린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명종의 처소. 명종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러나 지금 그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은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명종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권력을 지킨 것이었다. 그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작게 떨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명종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정전. 명종은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모였으나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대비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곧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무감각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들어왔습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명종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명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종의 처소. 명종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술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셨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명종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으나 그의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남자. 왕이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남자. 그것이 명종의 삶이었습니다. 대비가 병이 깊어지니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명종 즉위 15년 깊은 밤. 대비전. 문정왕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으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비추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죽는다. 과거 인종승하 직후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문정왕후는 그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왕이 죽었고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대신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어린 주상이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외척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요. 윤인과 윤원영이 충돌할 것이요. 문정왕후는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명종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것이
그녀의 첫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재, 데뷔 전. 문정왕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조정은 파벌로 나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왕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저들이 이 아이를 삼킨다.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동생이었고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했으나 필요했습니다. 내가 악녀라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악녀가 되는 것도 어머니의 일이다. 회상, 을사사화 직후 문정왕후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보았습니다. 처형당한 대신들의 얼굴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원망했고 저주했습니다. 데비 마마, 신들은 억울하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가?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데뷔 전. 문정왕후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군주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쥔 통치자였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놓으면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명종은 혼자 버틸 수 없다. 조정은 그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날 밤 문정왕후의 독백.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매일 밤 두려웠다. 내가 실수하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은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 있을까? 문정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놓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명종 20년 4월 데뷔 문정왕후가 승하하니 나이 60이었다. 명종 20년 봄 데뷔 전. 문정왕후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상궁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녀는 그들을 물렸습니다. 물러가라. 마마, 그러시면 물러가라 하였느니라. 상궁들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문정왕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데뷔 전 윤원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누님, 조정의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문정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켜라. 누님, 내가 죽으면 주상을 지켜야 하느니라. 윤원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들 모두 주상을 위함이었느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종이 대비전을 찾았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명종은 눈물을 참았으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 문정왕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명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이제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상. 예, 어마마마. 내가 너를 위해서였다. 명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 너를 지키기 위함이었느니라. 명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니라. 명종 20년 4월 6일 대비전. 문정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숨은 멈추었습니다. 명종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마마마. 그는 울었습니다. 상궁들이 들어왔으나 명종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떠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20년의 섭정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궁궐. 소식이 퍼졌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승하하셨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윤원영은 침묵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뀔 것을. 명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마마마는 나를 사랑했을까? 명종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국상. 문정왕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조선은 애도했습니다. 명종은 상복을 입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정왕후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한 시대가 묻혔습니다. 조선의 여왕이 퇴장했습니다. 이제 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대비가 승하한 후 주상이 비로소 친정하였다. 명종 20년 여름 인정전. 명종은 혼자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휘장은 거쳤고 대신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명령은 왕에게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 예, 전하. 윤원영을 파직하라.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었고 20년간 권세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과인이 명하였느니라. 명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명종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날 밤 명종의 처소. 명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섭정은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 명종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조정. 명종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고 세금을 줄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명종의 명령을 따르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년간 윤원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너무 늦었는가. 명종 22년 어느 밤 명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살에 즉위했고 32살이 되어서야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명종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살게 하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명종 22년 여름, 인정전. 명종은 마지막 조정을 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이 깊어졌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걱정했으나 명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소. 명종이 말했습니다.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과인은 최선을 다했소. 명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배웅했습니다. 명종 22년 6월 명종 승하. 명종은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조선은 명종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의 20년은 왕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